사람에게는 어떤 특정 양의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람에게.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한 200~300년 살 수 있는 정도의 생명력을 넣어 놓으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생명력을 우리가 미리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생명력을 받았다면 화투놀이하고 또 게임하고 그럴 때 신경을 엄청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생명력을 끌어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단축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 생명력을 잘 보존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함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 모르고 무조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보통 성경에서는 한 7, 80 정도 산다고 그랬는데 80도 안 가가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생명력이라도 이걸 잘 보존하면 건강하게 사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떨 때 많이 소모된지 아세요? 많이 소모되는 거. 근심 걱정. 네. 원칙대로 안 살 때, 물론 그건 이제 정답이에요. 근데 어떨 때 정답이 맞는데, 네? 갈등할 때도 많이. 갈등할 때 맞아요. 갈등할 때가 많이 소모돼요. 미국에서 요즘에 수입된 차, 캠핑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큰 캠핑카. 버스만한 거. 그건 이 500원짜리를 이게 흘리고 가는 정도로 기름이 많이 먹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는 왜 이렇게 기름이 많이 소모돼요? 심이 무거우니까. 우리들이 휘발유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때 많이 소모해버리냐 이거죠. 어느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근데 이제 주로 스트레스를 언제 많이 받냐면 제가 이제 이건 뭐 통계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경험상으로 남의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려고 할 때 노력 없이 언제죠? 도박할 때.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 눈을 보세요. 새빨개요. 그래서 그거 가져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써요. 이 화투장이 저 사람보다 이게 내가 높은 건가 아닌가 신경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도박을 17살 때부터 했던 사람이 30 그때 2살인가 3살 됐는데 이 사람은 키가 나보다 더 커요. 근데 몸무게는 나보다 더 적게 나가. 근데 32~33살인데 결혼했는데 부부관계를 못해. 그래서 그 부인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70대 몸이에요. 그냥 다 소모돼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 도박을 끊게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도박을 끊게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뭐든지 시키는 걸 하겠대, 부인이. 어느 날 아침에 전화하려고 전화를 드는데 전화가 먹통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고 전화했더니 아니 그 보증금을 찾아갔잖아요. 남편이 보증금까지 찾아갔어.
돈이라면 돈을 다 가져. 돈이라고 보이면.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니 아직 남편 안 오셨어요. 왜요? 아니 아주머니가 언제 나왔어요 그런데? 저요? 어디 안 갔는데요. 아니 병원에 입원했다고 돈 빌려 갔는데. 그러니까 돈이라면 돈이라면 다 가져.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한참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도박을 좀 끊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생명력이 있는데 이 생명력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소모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미워하고 화내고 잡념을 돌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내면 좋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한 300년 정도 살 아주 튼튼한 몸으로 처음에 태어난다고요. 그런데 노인도 안 돼가지고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몸은 꼬부러지고. 왜요?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걸 우리가 잘 쓰자고요. 몇 년 남았어요, 여러분? I don't know. 아, 많이 배우셨나요, 그동안? 네, 하나 봅시다. 서로에 대한 파악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수컷 두 마리도 공격에 가세합니다. 마치 전투기 조종사처럼 상대보다 높은 고지를 차지하려 합니다. 잠시 후 수리 두 마리가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소용돌이라고 불리는 급강하를 시작하죠. 녀석들이 떨어집니다. 아직은 양쪽 모두 괜찮습니다. 이렇게 빙빙 돌며 낙하하다가 끝까지 버티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함께 땅으로 곤두박질 치다가 누가 먼저 발톱을 푸는가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는 게임이죠. 둘 다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이긴다고요? 네? 이 발가락을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꼬았잖아요. 근데 이걸 푸는 쪽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싸울 때 지금 하는 거예요. 수컷끼리 암컷 차지하려고. 근데 저 발로 팍 눈을 한번 찍어버리면 이길 텐데 왜 저 짓을 하고 있죠? 아니 이렇게 찍으면 이긴다니까요. 아, 수리들에게는 법칙을 정해놨어요. 저희들이 세미나 해가지고 법칙을 정해놨어요.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법을. 그러니까 저렇게 맹수들에게 너희들은 한번 찍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멸종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어요. 너희들 싸울 때는 서로 발가락을 걸어라. 그리고 뱅뱅 돌아라. 그리고 푸는 쪽이 진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계가 모두 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법칙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마누라 몇 명 얻으라고 법칙을 정해놨죠? 한 명. 근데 10명씩 데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소모되는 거예요. 생명이 급격히 소모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돈을 노력 없이 가져오라고 그랬죠? 아니요. 법칙을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노력한 대로 그 노력에 따라서 돈을 벌도록, 땀을 흘려서 돈을 벌도록 이게 법칙을 정해놨는데
상대방은 돈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게 급격히 소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것은 위반이에요. 이것도 위반이에요. 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몸살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열이 막 나는데 해열제를 그때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네? 쉬어주면 돼요. 근데 감기는 이 바이러스 자체를 아직 발견을 잘 못해가지고 대부분 죽이는 약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약은 열 내리는 약 또는 항생제, 무조건 항생제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남용이 되죠. 근데 몸살이 나면 왜 몸살이 났어요? 화로기 때문에. 그럼 약을 먹고 나야죠?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데 우리 몸에 이 원칙을 내가 위배해서 병이 났다면 다시 원칙대로 돌아오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 열이 난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임파고들이 우리 몸을 열을 올려요. 왜요?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피가 빨리빨리 활동을 해서 죽이기 위해서 열을 올린다고요. 근데 열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제가 이 법칙을 깨닫고 여기 이제 시골에 들어와서 우리 제 애들 어려서 여기 4살 때, 5살 때 들어왔거든요. 4살 때. 근데 쟤들 그 뒤로 약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랄 때. 그걸 계속 자연 법칙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온 몸에 이렇게 비닐 같은 거를 씌우고 여기에서 따뜻한 물을 발에다 담그고 또 이 뜨겁게 해줘요, 밑을. 그리고 목 위로는 냉찜질을 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뜨거움을 조금 참으면 한 30분쯤, 1시간쯤 하면 얘가 돌아 떨어져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을 몇 가지 알고 있으면 아이들을 그렇게 약을 안 먹이고도 쉽게 이렇게 이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 의료보험이 그때 시작이 됐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안 들으려고 그러죠. 약이 필요 없으니까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 건강이 되는가 이것을 잘 이해만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암도 이유가 있겠죠? 이유 뭐죠? 암. 여기 암 걸리신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지금 꽤 많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 못 들었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뭐였어요? 암이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유전인자를 바꿔놔버린 거예요. 즉 우리 몸은 혹사를 견뎌요, 처음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미워하고 그래도 이게 잘 견뎌요. 근데 어떤 한계가 지나가면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몸이 살기 위해서 너무 이게 혹사를 당하면 죽잖아요, 세포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세포를 변형시켜 놓은 상태를 질병이라고 하더라. 변질. 제가 하나 글을 읽어드릴게요. 자연은 분명한 저항 없이 많은 혹사를 견딘다.
그런 다음에 자연은 일어나서 그가 받아온 부당한 취급 때문에 생긴 결과를 제거해 버리고자 결정적 노력을 한다. 그런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자연의 노력이 때로는 열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연은 견디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견디려고 하다가 이게 못 견디면 변질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다음 거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곳은 스리랑카입니다. 물왕도마뱀 수컷이 한 암컷에게 접근 중입니다. 우두머리 수컷과 함께 있던 암컷이죠. 하지마. 우리 대장봉어 혼나. 없으니까 살짝 뽕. 아니 저것들이 심한 모자는 시츄에이션. 이런 재미 같은 놈 이리 와 어서. 예이치. 이렇게 레슬링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이가 2m 50cm에 달하는 거대한 몸으로 압박을 하면 인간 정도는 쉽게 박살납니다. 이런 싸움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승자가 암컷을 차지하죠. 이 거대한 도마뱀들은 이 상태로 45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역시 최고야. 암컷이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수컷이 부드럽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동화분들은 어떻게 해서 수컷끼리 싸워요? 씨름하네요. 물어버리면 끝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자연계에는 법칙을 정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암컷을 차지할 때 서로 씨름할 때는 물지 않고 씨름해가지고 이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연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법칙들은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경우 봤어요? 아니요. 모든 자연계는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만은 유독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가? 이거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들에게 이러한 법칙에 어긋난 것 중에서 나쁜 게 뭐가 있냐면 과로와 과식. 과로와 과식. 여러분 과식에서 오는 병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과식. 이 과식하면 위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팽팽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그만큼 병이 없었어요. 오히려 음식 자체가 별로 영양가도 없었고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의 집집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는 질병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게 많아가지고 영양 과잉이에요, 과잉. 이것 때문에 질병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고방식이 남아있어가지고 지금도 병에 걸리면 뭘 안 먹어서 그런 것처럼 자꾸 먹는 거예요, 자꾸. 이게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간 환자 같은 경우는 간은 간경화나 간암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한 10%나 뭐 20%나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80, 80%가 다 딱딱딱 굳어가지고 뭘 못해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간에 좋다는 약을 한약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한약.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약은 쓰잖아요. 이걸 몸에 들어가면 이 한약을 어떻게 해요? 간이 해독을 시켜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간이 피곤하고 힘든데 또 쓴 거를 자꾸 먹이니까 간이 더 탈이 나고요. 근데 간에는
약이 없어요. 약. 간에 약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간은. 약이 없어요. 그렇죠? 의사들도 그렇죠. 약이 없다. 근데 그 약을 또 먹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간이 약하면 자꾸 그 기능이 못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껄껄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영양이 부족해서 쇠약해서 그런가 보다고 또 영양제를 먹이는 거예요. 간이 그러면 또 이거 해도 그래. 이렇게 우리들의 이 잘못된 상식이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아플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특별히 간 환자는 쉬고 음식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된 것만 잡숴야 돼요. 소화가 잘 된 거. 그러면 간이 기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운동을 하고 또 쉬고 이러면 간이 급격히 회복이 돼서 지난번에 우리 그 간증한 거 들었죠? 이 간증 글 쓰는 거. 20%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다 간이 다 굳어버려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100%가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섬유화 돼버린 것이 회복이 됐는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오르간 저거 기증한 분. 저분은 그 오르간 전문이에요. 전자 오르간. 근데 저 양반도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목에서 막 피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쉬러 여기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이것을 발견하고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자기 이 의사생활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봤다. 어떻게 섬유화돼 버린 것이 다시 회복했느냐. 해볼만 하잖아요. 네. 우리를 쉬어주면 돼요. 그게 뉴스타디. 한번 해보자고요. 네. 1년에 한 번 열리는 암 환자학 연구소의 총회를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당 안까지 사람들로 빼곡한데요. 이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전립선암이었고 뼈에 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나았습니다. 4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었는데 최근 검사에서 괜찮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난소암 3기 암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복귀해서 일도 하고 있고요. 이들의 가슴에 달려있는 배지는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현재 나으신 분들은 이런 배지를 달고 있는데요. 암이 나으신 분들은 300명 이상 계시고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을 완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줄 주인공들이 단상에 오르고 의사의 지배에서 벗어납시다. 강연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집중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언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스스로 낫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 자연치유를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치유력이 떨어져서 암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치료는 암을 낫게 하는 반대 행위입니다. 선서, 암이라고 진단받아도 말기라고 진단받아도 자신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스스로 느끼고 불안해하지 말자. 우리는 낫는다. 우리는 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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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풍경. 대체 자연 치유란 무엇이길래 암까지 나을 수 있다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네, 일본에 제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자연 치유록으로 나눈다.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꽤 그런 그 논리에 강하거든요. 또한 그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나아가는가, 어떻게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많은 질병에 있어서 그 약이 그런 질병을 초래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우리가 함부로 쓰는 것 때문에 병이 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1800년 당시에는 지금 2000년도니까 한 200년 전쯤에는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피를 빼요. 열이 피가 많아서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과학이에요, 이게. 그때 과학은 피가 많으니까 열이 난다라고 그때 과학자들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열 나는 사람은 피가 부족할 수 있는데 피를 거꾸로 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근데 그때 그것이 과학이었어요. 또한 이 결핵 환자들은 균이 다른 데서 이렇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하실 같은 데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밥만 갖다 주고 그 지하실에서 지낸 거예요. 근데 지금 결핵 환자는 어디다 두죠? 밝고 햇볕 많은데 공기 잘 통한데. 그러니까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이거 엉망이에요, 지금. 지금은 항암제 대부분 이렇게 항암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항암제가 여러분 그 책들을 보면 그게 옛날에 독가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년 후에는 어떻게 그런 약을 썼을까? 이럴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치유 방법도 우리에게 마련해 놓지 않았겠는가? 네. 자, 다음 거 보십시다. 모토코 씨와 나카지마 씨는 암으로 맺어진 특별한 인연의 주인공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암을 이겨냈다는데요. 1991년 5월에 자궁경부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 딸을 보더니 아이 한 명 있으니까 자궁을 드러내면 되겠죠?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수술을 받지 않은 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의사의 본인 수술 받았으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은 좀 처음인데 암 걸린 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이곳에 없겠죠? 옆에 있는 아들. 저는 반대로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죠. 수술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선택의 이유는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암을 이겨냈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어디 책에서 읽어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현미가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식은 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적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디 책에 쓰여 있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암에 걸린 것은 자신이잖아요. 생활 패턴이라든지 식사나 마음 상태들이 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개선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 병을 고치는 이런 완치 사례들은 단순한 기적일까요? 세계적인 위장 전문가 시냐 히로미 박사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몸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조금 도와주는 약을 준다면 괜찮지만
薬をあげればいいんですけど、たくさんやったら 약은 많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ことが起こるんです。 약을 많이 먹어야 치료가 된다? 절대 아니죠. 치료는 환자가 하는 겁니다. 의사는 도와주는 거고요. 치료에 의존하고 약에 의존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의성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자연 치유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병에 걸리고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생명력에 기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자연 치유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치료 능력을 자연 치료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워낙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다 억눌러져 있었는데 내 몸이 정화가 되고 그러면 자연 치유력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모든 병을 약을 안 쓰고도 치유할 수 있다. 그런 원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것을 원리를 잘 설명을 하죠. 지금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실천하느냐 하는 거예요. 때때로 약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약을 우리가 남용을 하고 약을 의지하면 결국은 잘 안 되더라. 몸은 내가 관리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잘 관리해서 이겨나가는 것이지 의사만 의지하면 내 몸은 그들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건강 원칙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잠을 일찍 자는 게 좋아요? 네. 좋아요. 잠을 일찍 자지 못하고 늦게 자면, 예를 들면 9시에 잔 사람과 12시에 잔 사람이 있어요. 몇 시간 차이죠? 3시간 차이죠. 그러면 9시에 잔 사람이 7시간 자면 몇 시죠? 8시간을 자면 5시. 자, 5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면 12시에 잔 사람은 몇 시에 일어나죠? 8시간 자면? 8시. 그러면 둘이 다 똑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확실히 달라요, 둘이가. 일찍 잔 사람은 개운한 거예요. 근데 늦게 잔 사람은 더 많이 자도 몸이 뿌듯 잘 안 좋아. 어긋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규칙이 있다니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새나라의 어린이. 새나라. 그러니까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식사도 우리가 매일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 식사 같으면 영양이 충분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게 부족해서 또 뭐 갖다 먹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충분해요. 내 몸이, 내 위가 이거 배가 불러온다 라고 느껴지면 숟가락을 놔야 돼요. 근데 배가 우리 이 죄된 생각들 때문에 많이 먹어가지고 불룩이 나와야 배 많이 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식으로 인해서 또 다시 계속 악순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면 이것도 잡념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 원칙이 있잖아요. 이 원칙대로 해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자연 치유력에 관심이 높은 일본에서 세계적인 면역 열풍의 주역 아보도우르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연 치유력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세계적인 면역학자입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의 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크게 세균을 처리하는 과립구와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림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과립구 60%, 림프구가 40% 정도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 비율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삶이 변하면 이 비율도 변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상반된 기능을 가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장기와 조직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 속 과립구와 림프구 역시 각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데요. 아보도우르 교수는 몸 상태에 따라 이 둘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몸이 무리하거나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림프구가 증가하여 조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약을 먹으면 몸에 더욱 해로울 수 있다는데요. 대부분의 약은 교감신경을 자극시켜 과립구를 더욱 증가시키는데 이때 증가한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배출해 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없앤다든가 열을 내리게 한다든가 붓기를 가라앉히는 약은 오히려 혈관을 다치게 하고 혈류를 멈추게 하여 교감신경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없어져 편하겠지만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과립구가 늘어나 조직을 파괴하게 되죠. 그런 마이너스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아프게 되는데요. 그 아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극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감기에 과도한 약을 먹는 것은 도움이 안 될 뿐이고 오히려 감기를 더 오래 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또 감기만큼이나 흔한 위장질환에도 약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많이 먹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더 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부담되는 것들을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몸이 낫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위가 아프거나 배가 아플 때에는 굶는 거 있잖아요. 먹지 않는 것이 치료입니다. 대부분의 병은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 생기기 때문에 수면과 휴식 등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 방식, 마음속에 고민 같은 것이 있잖아요. 지나치게 혹사하는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이거 결론이야, 이게. 그러니까, 권위 있는 일본의 의사들이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약은 오히려 더 과중시킨다, 몸에게.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 방식, 마음속에 고민 같은 것, 지나치게 혹사하는 생활, 여기에서 벗어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팔이 부러지잖아요. 팔이 부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깁스를 하나요? 그리고 이제 병원 의사들이 그 속에 주사를 놔가지고 뼈를 붙이죠? 맞죠? 주사를 놔가지고 뼈를 붙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저절로 붙여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깁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연 치유력이 이거를 붙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부러질 때는 그 자리가 안 부러진대요.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그러한 치유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러졌으면 될 수 있으면 이제 부러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송지는 소나무 가지가 잘리면
그 송진이 나와서 그걸 그 속에 있는 진물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지. 소나무가 만약 잘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이미 우리 소나무 속에도 하나님은 넣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치료제를. 우리 몸이 과로해서 피곤하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넣어놨다고요. 그러면 쉬면서 그 자연 치유가 나와서 하도록 해주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도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마음의 결심을 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건강법칙대로 치료 한번 해보겠다고. 그 독한 약으로 해서 우리들의 여생이 말해요. 물론 항암제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방사선 하고 해도 수명은 비슷할지 몰라요. 안 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항암제를 하면 뭐 몇 개월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질이 항암제를 했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독약을 넣는데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손톱이 다 빠져버리고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이 삶의 질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셨으니까 다시 우리 시작을 해보십시다. 항암제 맞다가 오히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여기 총무 보시는 집사님, 이 집사님은 유방 하나 잘라냈잖아요. 근데 이제 항암제를 넣는데 그 항암제 한 번 맞고 녹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죽어도 항암제 안 맞는다. 그리고는 이제 이 자연치유법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10년 됐잖아요. 지금 10년. 오히려 그때보다 더 건강해져. 본인도 그래. 그때보다 내가 더 건강하다. 우리 여기서 잘 결정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 법칙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히 치료하려고 했지만 우리 몸의 원칙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활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만 하면 그 법칙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을 믿사오니 우리 마음에 꼭 결심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